옆집이 좀 이상하다. 밤 늦게 가전제품이 그렇게 들락거리더라. 집에 냉장고가 왜 저렇게 많아? 막 내가 세 번만 냉장고가 5대가 넘어 막. 가전구독 서비스가 불법 대출 사기 범죄에 악용되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공범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장기 적출할 거야.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냉장고를 몇 대씩 쓰는 집은 있죠. 그런데 가전제품을 수십 대씩 박스째 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집이 저희 이웃에 있다면 얼마나 이상해 보일까요? 이런 수상한 이웃을 직접 취재한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탐사기획부 김민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렇게 박스째 가전제품을 많이 드리는 그런 이웃이 있었나요?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 내용이 뭐였냐면 옆집이 좀 이상하다. 맨날 새벽이나 아니면 아예 밤 늦게가 되면 가전제품이 그렇게 들락거리더라. 그런 수상한 집들을 이렇게 몇 개 모아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찾아갔고 그 가전제품이 뭐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석연치 않은 일종의 범죄 같은 것들이 뒤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떤 범죄인가요? 취재를 진행하면서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내구재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구재가 뭐냐면 당장 막 급전이 필요한데 은행 같은 정상적인 경로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한 나를 구제한다라는 의미의 불법 사금융입니다. 그래서 SNS 같은 데다가 내구재 대출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대출업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빌려줄게. 네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뭘 시키냐면 이제 가전 구독을 시키는 겁니다. 보관을 하는 대가로 한 어느 정도나 받으셨던 거예요? 10만 원 줄 때도 있고 며칠 있거나 막 그렇게 되면 한 30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박스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이제 박스가 아니라 그 천으로 다 포장해서 다 뿌리고. 그러면 그 수상한 그 이웃은 그 배송을 받은 대가를 또 취하나요? 가전제품은 되게 크잖아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송을 시킨 가전제품을 잠시 보관해줄 장소가 필요한데 일반 가정집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들어가 보면 그냥 사람 사는 집이에요. 사람 사는 집인데 가전제품 건당 소형 가정제품 한 10만 원. 근데 부피가 큰 뭐 김치냉장고나 스타일러 이런 제품은 많게는 30만 원 이렇게 건당 받아주죠. 그래서 뭐 5대를 예를 들면 보관을 한다 그러면 30만 원, 5대 150만 원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쏠쏠하다고 볼 수 있었겠죠. 중고나라 같은 이제 판매상에 미사용 새 제품, 가전제품을 팝니다. 이렇게 올려서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공범이 되거나 가담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사기, 공모 내지는 방조 혐의로 처벌을 공범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 잠깐 급전이 필요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개인 정보가 들어가서 이 가전을 구독을 하게 되면 추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선뜻 그 동의를 해주는 겁니까? 계약을 해주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범죄가 끝나고 나서 봤을 때야 이 사람들이 좀 어리석어 보일 수는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범죄 조직 구조 중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기가 구독했던 이 제품이 어떻게 넘어가서 어떻게 팔리고 어떻게 부당 이득으로 되는지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그 구독료를 내주겠다고 해요. 사기꾼들이. 자기네들이 내주겠다. 일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갖고만 있거나 구독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범행 초반에는 그 돈이 입금이 됐다 그래요. 한 몇십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심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한번 개인정보를 빼앗겨 버리면 그때는 이제 갑을이 바뀌는 거죠. 실제 피해자분들을 많이 만나셨죠? 네, 많이 어떤 만나봤습니다. 사연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 되게 이제 용돈이 필요해서 하신 분들도 있는데 각자마다 좀 사연들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서 가출을 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은 일단 이 친구한테 부차적인 거고 어디가 됐든 집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이 대출업자들이랑 상담을 할 때 그 부분을 잘 악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죠. 너가 지낼 곳을 마련을 해줄게. 그러면서 꼬였던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나이가 20대 후반 정도인데 이 친구들은 전세대출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돈이 당장 몇십만 원의 용돈이 아니라 정말 당장 몇천만 원이 없으면
생계의 위협이 되는, 주거 공간의 위협이 되는, 그래서 구해야 했던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한번 구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구독료는 본인이 떠안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본인이 피해자들의 실태가 어떤가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구독료는 다 본인 앞에 빚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하면 한 서너 대 하신 분들도 있는데 많이 하면 7, 8대씩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비용이 어떻게 되죠? 월 비용이죠. 그것도. 가장 많이 봤었던 분은 월에 한 70만 원 정도, 보통 한 3, 40만 원 정도긴 한데, 근데 이게 성인이면 돈벌이가 있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변제 능력이 없는 2030 사회 초년생들이 다달이 최대 6년이거든요. 구독 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다달이 3, 40씩 쌓인다? 그럼 적은 돈은 아닌 거죠. 장기 적출 당하고 싶냐? 집도 다 알고 너희 부모님도 다 아는데 끌고 갔죠. 가기 싫다고 해도 계속 데려가서 눕혔어요. 억지로. 그 장난감 다루듯이 5시간은 걸린 것 같고요. 제발 그만해달라고 마지막에는 제가 빌었죠. 007감 같은 게 있었는데 칼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가담자다, 공범이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면은 추가 범죄가 참 악랄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어떤 사연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강제 문신이에요. 강제 문신인데 그분이 뭐 나이가 2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세 대출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분인데 20대 후반 여성분인데 그냥 오피스텔 어디 한 구석에 그냥 눕혀놓고 강제적으로 문신을 했다고 하는데 문신 모양이 이제 꽃뱀이었다고 해요. 왜 당한 거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냥 장난치듯이 약간 일종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또 기억 남는 건 해외로 보냈다 그래요. 누구를요? 그 이제 감금시켰던 사회 초년생들을 뭐 가정 구독만 사실 시킨 건 아니거든요. 가정 구독도 시키고 우리 휴대폰 깡으로 알고 있는 대포폰 개통, 한 사람 명의로 여러 대 휴대폰 개통해서 팔아넘기는 그것도 하고 전세 대출도 일으키고 모두 하고 해서 더 이상 본인들 판단하에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너 해외로 보낼 거야. 그 현지에서 이분들을 받아주는 브로커가 있고 그 사람들의 통제하에 무임금 노동 같은데 아마 착취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제 돈을 벌려고 했던. 근데 다행히 그 보내줬던 친구는 안전하게 이제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국내로 송환은 됐고 또 어떤 친구는 보내질 뻔하다가 우리 공항에서 다행히 구조가 돼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카톡으로 지령을 받아요. 어떤 제품 정확히 제품명을 알려주면서 이거를 그 전에 외우라고 시킵니다. 너가 연기를 잘 해라. 말을 잘 해라. 가전 내구재 쪽으로 대출해준 사람 같았고요. 배불뚝이가 이제 알려주는데 이제 아까 배불뚝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사람도 추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분은? 일단은 검찰에 지금 송치가 된 상태고요. 아, 그래요? 네, 사기 혐의로 송치가 된 상태였고 저희는 사실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 이렇게 많은 이제 사회초년생들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너가 지금 이용을 했는데 왜 그랬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검찰에 넘어가고 이미 구속된 걸 모르고 막 저희 김해를 다 추적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을 보통 대부업법으로 이제 근거를 해서 이제 처벌을 하거나 하는데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금융, 정확히는 내구재 대출을 논외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내구재 대출은 우리의 근거다, 대안이 아니다, 우리의 관할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의 관할 범위냐면 관할 범위가 없어요. 공백지대가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내구재 대출의 특성이 뭐냐면 아까도 피해자 사례들 쭉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걸 가장 먼저 취합할 수 있는 곳은 경찰이에요. 경찰.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세요. 내지는 양심에 찔려서 뭔지 모르고 내가 덜컥했는데 이거 신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면 경찰이 이제 알겠는데 너도 처벌받을 수 있다. 너 신고할래? 그래도 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신고를 해요? 어떻게 당연히 무서우니까 그냥 가버리죠. 이렇게 음지로 숨어들다 보니까 정확히는 실태 파악도 안 됩니다. 저희가 전문가들 쭉 만났는데 사실 그래서 이렇게 내구재 대출을 직접 겨냥하는 법이 없다 보니까 보통 사기를 의율해서 준용해서 처벌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일단 근거 법령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태 조사부터 해라.
지금 대대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라. 저희가 찾아보니까 내구재 대출 실태 조사는 거의 없고 신고 건수만 나와요. 신고 건수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경찰에서 왔을 때 그 취합된 신고 건수를 보면 그 되게 몇 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0건도 안 돼요. 다 그런 식으로 돌려보낸 것들이 있는 거죠. 실태 조사부터 명확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구재 대출을 알아보는 청년들이 다른 방식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이걸 최대한 열어두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을 엄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 법령을 좀 만들려는 노력도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어려워서 이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뭐 청년분들. 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시고 혹을 떼려다가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휘말리셨던 분들 본인들이 문신당하고 무슨 해외로 보내진다 절대 예측 못했어요. 그냥 상담이나 받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건데 사기꾼들은 이 분야에서 달고 다른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의 허점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 친절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저도 텔레그램으로 상담을 해봤었거든요. 뭐 고객님, 사장님, 뭐 선생님 온갖 호칭이 다 나오면서 더 해드릴게요, 더 해드릴게요 하는데 한번 그 가불관계가 바뀌는 순간부터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범죄들의 고구마 줄기 얽혀 들어가지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